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73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73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73번 문제를 보시면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원자합수 분광광도법 분석장치 중 시료 원자화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자합수 분광광도법 중에서 시료 원자화 장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찾는 거죠. 갑은 시료 원자화 장치 중에서 버너의 종류는 전분무 버너와 예혼합 버너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의 분석에 적당한 불꽃은 프로판 공기가 아니고 뭐를 사용하죠?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그래서 아세틸렌은 C2H2, 아산화질소를 N2O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불꽃은 아세틸렌 아산화질소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투과되는 불꽃의 길이를 10cm 이상으로 해주려면 멀티패스 방식을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분석위의 감도를 높여주고 안정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서 불꽃 중에 빛을 투과시킬 때 불꽃 중에서 유효 길이를 되도록이면 어떻게?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길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봐놓아야지 문제 자체가 응용이 돼서 나올 때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7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오염 기준 중에서 표준산소 농도를 적용받는 항목에 대한 배출가스의 보정식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정을 했을 때 21-OS 나누기 21-OA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농도를 우리가 보정했을 때는 곱해주고, 그리고 유량을 보정했을 때는 나누어 준다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바로 답이 나오죠. 자, 유량을 보정했을 때 곱하기는 없어요. 자, 나누기에서 찾으니까 답은이 정답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내용의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유량을 보정을 했어요. 그리고 농도를 보정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1-OS 나누기 21-OA라는 식 자체 내에서 유량을 보정을 했을 때는 나눠주고, 그리고 농도를 보정했을 때는 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이 문제는 공식 찾기도 나오지만 계산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문제를 보시면 공정시험상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시험법은 이렇게 나왔어요. 탄화수소입니다. 자,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시험 방법은, 그럼 먼저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일단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중에서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종류를 보면 총탄화수소 측정법, 활성탄화수소 측정법,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나머지 한 개가 보기에 들어오면 측정 방법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주시험 방법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면 주시험 방법은 뭐가 되느냐면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이 주시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분석시험에 있어서 기재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적시라는 것은 10초가 아니고 30초 이내죠. 그리고 감압 또는 진공이라고 하면 얼마죠? 감압 또는 진공은 우리가 나타내는 게 150mHz 이하. 자, 그리고 15죠, 15.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15mHz 이하입니다. 그리고 답은 용액의 액성 표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극법에 의한 pH 미터로 측정을 하죠. 그리고 정확히 단다고 하면 우리가 정확히 단다와 정밀히 단다가 있는데, 정확히 단다고 하면 0.1mg까지 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적시라는 것은 30초 이내, 감압 또는 진공이라고 하면 15mHz 이하, 그리고
정확히 단다고 하면 0.1mg 이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문제를 보시면 굴뚝 배출가스 중에 수분량이 최적 배분율로 10%이고 배출가스의 온도는 80도씨, 시료 채취량은 110리터, 대기압은 0.6기압, 가스미터 게이지압은 25mHg, 가스미터 온도가 80도씨에서 수증기의 포화 전기압이 255mHg일 때 흡수된 수분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근가스량을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습가스량을 기준을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내야 돼요. 이 문제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습가스량을 기준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먼저 습가스량을 기준을 하게 되면 수분의 퍼센트는 건조가스량 플러스 수분량 1.244mA가 수분량이에요. 그러면 건조가스량의 수분량을 더하면 습가스량이 되는 거죠. 이거 분의 수분량 1.244mA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건조가스량이 지금 현재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표준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나누기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상태니까 대각선으로 온도가 현재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은 반대로 대각선으로 다시 현재의 압력이 가는 거죠.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마이너스 포화수증기압. 포화수증기압은 빼줍니다. 그리고 기준치는 760mHg예요. 따라서 10리터. 그러면 온도가 지금 몇 도냐 하면 80도씨라고 했어요. 80도씨.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압력을 나타내 보면 대기압 0.6기압. 기압은 ATM입니다. ATM을 미리 HG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760을 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 게이지압 25mHg. 포화수증기압 255mHg. 포화수증기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빼주셔야 됩니다. 수증기 포압이나 포화수증기압은 같은 말이에요. 나누기 기준치 760mHg. 따라서 계산하면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습가스량이 지금 여기서는 건조가스량이죠. 표준 상태에서 건조가스량이 2.30리터가 나왔어요. 그럼 습가스량을 기준을 해야 되니까 표준 상태에서 건조가스량 플러스 1.244mA 수분량을 더해줬죠. 분의 수분량 1.244mA 곱하기 100.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수분량이 최적 배분율로 10%라는 값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MA를 계산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식을 정리해서 MA를 계산하면 0.21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을 전환을 시키지 말고 식을 전환시키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가나다라에 있는 숫자를 MA에 대입을 해서 10%의 근사치가 나오는 걸 바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보다는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두들기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나 한 번에 있으면 훨씬 빠르게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가스량, 습가스량을 기준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흡수관법이에요. 흡수관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습가스량을 기준을 하는데 지금 이 조건에서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습식 가스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습가스량을 기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가스미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근가스와 습가스량을 나누는 건 아닌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습가스량을 기준을 해야 되는데 습가스량을 기준을 해야 되는 어떤 흡습관이라는 말이 없어. 원래는 그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섭식 가스미터를 사용해서 습가스량을 기준한다는 단서를 이 조건에서만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 굴뚝 배출가스 중에 아황산가스의 자연연속 측정 방법 중에서 자외선 흡수 분석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광원에 보면 저압수소 방정관 또는 저압수온 등이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외선 흡수 분석계에 사용되는 광원으로는 중수소 방정관이나 중압수온을 사용을 해요. 저압수온이 아니고 중압. 그리고 저압 중수소 방정관이 아니고 중수소 방정관. 그리고 분광기는 프리즘 또는 회절 격자 분광기를 이용해서 자외선 영역 또는 가시광선 영역의 단색광을 넣는 데 사용된다. 다음에 검출기는 자외선 및 가시광선의 감도가 좋은 광전자정배관 또는 광전광이 이용된다.
다음에 시료셀은 200에서 500mm의 길이로 시료가스가 연속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9번. 배출가스 중에 이황화탄소라는 것은 CS2를 이황화탄소라고 그래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정량했을 때 흡수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황화탄소의 흡수액은 뭐가 되는 거죠? 다이에틸 아민 구리용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0번 문제를 보시면 원자 합광 분석에서 발생되는 간섭 중 분석에 사용되는 스펙트럼의 불꽃 중에서 생성되는 목적 원소의 원자전기 이외의 물질에 의해서 흡수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간섭이 어떤 간섭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분광학적 간섭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대기환경보전법상 기본부가금 산정 기준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역별 부가계수는 지역구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업지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 지역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부가계수는 얼마를 가지느냐면 0.5를 가지게 돼요. 반면에 1지역이라고 하면 주거나 상업지역, 그리고 3지역이라고 하면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지역의 부가계수는 1.5, 2지역은 0.5, 3지역은 1.0의 부가계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 측정 시 사용하는 여과지 및 시료 채취 기록지는 환경오염 공정 기준, 시험 기준에 따라서 측정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보존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가 측정 기록지나 여과지는 우리가 최종 측정한 날로부터 얼마 정도 기록해야 되죠? 6개월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3번은 여러분들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기준치죠. 대기환경기준치 반드시 그 표를 숙지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각 항목별 대기환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4시간 평균치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황산가스의 24시간 평균치는 0.05ppm이야. 이산화질소의 24시간 평균치는 0.06ppm이야. 오존은 24시간 평균치라는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는 24시간 있지만, 그죠? 오존은 8시간 아니면 1시간. 8시간에 0.06ppm이야. 1시간에 0.1ppm이야. 그래서 오존 자체는 24시간 평균치가 없다는 걸 알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미세먼지 PM10은 100마이크로그램/미터의 삼성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환경기준으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시험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84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가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한 9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부과 대상 물질을 보시게 되면 황산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고 황화수소가 있고 이황화탄소가 있고 먼지가 있고 불소화물이 있고 염화수소, 그리고 질소산화물, 그리고 시아나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가 물질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뭐를 같이 기억해야 되죠? 1kg당 부가 금액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지금 문제처럼 부과 대상이 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를 묻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1kg에 해당하는 부가 금액을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1kg 부가 금액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페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85번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영화상영관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은 마이크로그램/미터의 삼성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항목은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 공기질의 유지 기준인데 미세먼지를 묻게 돼요. 따라서 미세먼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0마이크로그램/미터의 삼성이에요. PM10 같은 경우 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 공기질의 유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지 기준이 있고, 지금 기준치 자체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권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6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행하는 위탁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정 생략 현황의 보고 횟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정 생략 현황은 연 2회죠. 자, 지금 우리가 위탁 업무 보고사항 같은 경우에서 또는 위임 업무 보고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위임 업무 보고사항은 5가지, 위탁 업무 보고사항은 4가지, 그러니까 9가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위임 업무나 위탁 업무 중에서 하나는 거의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7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가번 도시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 대기오염 물질 측정망,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 측정망, 도로변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 대기 측정망, 라바리 대기 중에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도시 도로변 중금속은 누가 측정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이에요. 반면에 환경부 장관이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광화학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측정망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리고 88번에 보시게 되면 악취방지법상 악취 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입니다. 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방해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벌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형사상의 처벌입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이 되죠. 이렇게 벌칙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89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번이에요.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배출시설의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에 상주 인구가 얼마 이상이죠? 2만 명 이상이에요. 자, 2만 명 이상의 지역에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중에서 한 가지가 배출될 때와 2가지 이상이 배출될 때의 기준이 다르죠. 자, 한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10톤. 반면에 2가지 이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25톤 이상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배출시설을 설치를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9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은 일반 기준이 아니고 엄격한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배출 공정 중에서 식기와 내리기 공정은 식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 시설 기업 이상 수압이 니은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뿌림의 반경과 수압을 묻는 거죠. 어디에서? 엄격한 기준에서. 자, 그래서 지금 반경은 7m고 수압은 5kg/제곱센치예요. 엄격한 기준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2가지로 기억을 합니다. 일반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반경이 5m 이상, 그리고 수압은 3kg/제곱센치 이상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문제처럼 엄격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는 물뿌림의 반경이 얼마냐면 7m 이상, 그리고 수압은 5kg/제곱센치 이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엄격한 기준과 일반 기준 두 가지를 꼭 정리를 해야지 안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산후조리원의 현행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실내공기질의 권고 기준인데 산후조리원이에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 기준과 여러분들 유지기준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 놔야 됩니다. 자, 산후조리원에서 권고 기준으로 틀린 것은 라도는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라도는 148 베크렐 퍼 미터의 삼성 이하. 그래서 148이 아니니까 가번. 라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쳤을 때 라돈의 숫자가 바뀌게 되면 상당히 운이 좋은 거죠. 왜? 일괄적으로 모든 기준에서 148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이산화질소는 0.05 이하 ppm입니다. 총기 발생 유기화합물은 4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곰팡이는 500 이하.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92번은 항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의 항목별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실내공기질의 권고 기준입니다. 그러면 폼알데하이드는 3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300이 아니고 얼마죠? 210. 그리고 에틸벤젠은 36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 그리고 자일렌은 700, 그리고 벤젠은 3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팁이 더 중요하죠. 자, 우리가 실내공기질의 권고 기준을 살펴보면 폼알데하이드는 210, 벤젠은 30, 톨루엔은 1000, 에틸벤젠은 360, 자일렌은 700, 스티렌은 3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예요. 반면에 라돈 같은 경우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148 베크렐 퍼 미터의 삼성 이하. 그래서 라돈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도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발령 기준을 보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 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얼마죠?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상이 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반면에 해제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을 검토하여 대기자동 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미만이 되니까 가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존의 농도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경보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문제를 맞춰줘야 돼요. 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의보 같은 경우에서는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상이 2시간. 그리고 해제 기준은 1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미만. 경보 같은 경우에서는 30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상이 2시간. 그리고 이제 해제라는 게 주의보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1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미만이 되면 주의보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9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의 사용시설의 설치 기준이다. 갈로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석탄 사용시설의 경우에 배출시설의 굴뚝 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 상부 안지름이나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굴뚝 유효 굴뚝 높이가 얼마인 경우에서는 유효 굴뚝 높이를 60에서 100m 사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100m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효 굴뚝 높이를 기준을 했을 때 유효 굴뚝 높이를 60m에서 100m 미만으로 하면 돼요. 그 조건이 얼마가 되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죠. 자, 그 조건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거죠? 440m.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석탄 사용시설에서는 100m 이상 기본적으로. 그런데 유효 굴뚝 높이가 440m인 경우에서는 60m 이상 100m 미만이어도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효 굴뚝 높이가 100m 이상이에요. 근데 440m인 경우에서는 60m 이상
100m 미만.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 배출해용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제작 자동차의 배출해용 기준을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 1억 원 이하.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96번을 보겠습니다. 96번을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인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정을 생략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인정이 면제되는 자동차겠죠.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그다음에 주한 외국 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서 반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제작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의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자동차. 답은 같은 경우에서는 인정을 면제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나머지는 인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면제 자동차가 더 상위의 단계입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번. 환경정책 기본법령상 일산화탄소의 대기 환경 기준은 8시간 평균치입니다. 자, 우리가 환경정책 기본법상에서 대기 환경 기준치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2문제 이상씩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랬지만.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8시간, 1시간 평균치가 있죠. 8시간은 9ppm이야. 1시간은 25ppm 이하예요. 따라서 8시간 평균치를 찾게 되니까 9ppm 이하라는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존 휘발성 유기화물의 배출 시설의 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 유기화물의 배출 규제 추가 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 휘발성 유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 유기화물의 배출 규제 추가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갈로에 시도지사 등에게 휘발성 유기화물의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하느냐는 거죠. 며칠 이내가 되나요? 가번에 15일 이내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경보 발령이에요. 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3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팁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경보 발령 조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갑은 주민의 실외 활동 제한 요청, 그다음에 자동차 사용의 제한, 그리고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자, 명령은 중대 경보에 대한 사항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축 명령은 중대 경보에 해당하는 사항. 나머지는 경보 발령이죠. 자, 단계별 조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계별 조치사항은 3가지로 나타내죠. 단계별 조치사항은 자,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나타냅니다. 주의보는 여러분들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자제를 좀 요청해달라. 그래서 주민의 실외 활동 자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입니다. 반면에 경보로 들어가면 약간 강제성을 띄어요. 그래서 주민의 실외 활동 제한 요청, 그리고 자동차 사용의 제한, 사업장 연료 사용량의 감축을 권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반면에 이제 중대경보에 들어가면 강제성을 띠는 거죠. 자, 주민의 실내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3가지 경보 단계가 있는데 각각의 조치사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0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톤인 사업장은 몇 종에 해당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먼지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우리가 연간 토탈을 해서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80톤 이상, 2종이라고 하면 20에서 80톤, 3종이라고 하면 10에서 20톤, 4종이라고 하면 2에서 10톤, 5종이라고 하면 2톤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연간 25톤이라고 그랬어요. 25톤은 여기에 들어가죠. 따라서 2종 사업장에 해당하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팁이나 풀이를 제가 달아놓은 것들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